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18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오늘도 그들 각자 본 영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애니메이션을 몇 개 봤는데 션더십을 일단 봤습니다. 네. 역시 아드먼 스튜디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영화가 대사 하나 없이 계속 스토리가 전개되잖아요. 대사 하나도 없더라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만한 연출이라든지 캐릭터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세계 어떤 사람이 봐도 이건 코미디 장면이다 그런 연출을 되게 잘해가지고 재밌었는데 재밌는 것 중에 양이 자기 주인을 구하러 도시에 왔을 때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면 안 되는데 딱 발각이 되는데 화면이 멈췄다가 남자가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 그래서 뭐지 했는데 광고판 앞에 마치 그림인 듯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 보고서 엄청 웃었고, 자기 주인을 최면 유도하려고 울타리를 양이 한 마리 한 마리 넘어가는 장면이잖아. 그거 잠잘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세는 것처럼 그런 연출도 꽤 재밌었고, 그리고 음악을 정말 잘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 톰과 제리 같은 만화 보면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엄청 빠른 음악 펼쳐주고 공포스러운 그치. 장면에선 그렇게 연출해주는데, 여기서는 그런 연출이라기보다는 얘네들이 대사를 칠 수가 없으니까 노래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악기를 통해서 그걸 진행시키는 걸 보면서 보통 내기는 아니구나 역시 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사를 인용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이라 한계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사람들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주를 펼치는 것 같아서 꽤 흡족하면서 봤어요. 네. 앞으로도 좀 계속 보고 싶어요, 아드먼 스튜디오. 네. 저는 이번 주에 주만지를 봤습니다. 주만지요? 1995년에 주디하고 피터라는 고아가 고모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폐가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게임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게임판. 네, 주만지라고 하는. 그쵸. 이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괴기스러운 게임이라서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그 게임의 트랩들이 현실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게임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1969년에 이 집에 살고 있던 소년이 게임 안으로 빨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의 30년 가까이 그 게임판에 gat혀 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이들이 게임을 종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사위를 굴리면서 트랩들에 대처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네. 별거 없더라고. 역시나? 90년대 특유의 판타지스러운 게 익숙하긴 했고, 그리고 로빈 윌리엄스하고 커스틴 런스트 나오는데 격세지감이 느껴지긴 하더라고. 뭐 그 정도? 그럴만하지. 그리고 어린애들을 노린 연령층이라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다음에 싱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미니언즈 제작사로 유명한 일루미네이션의 애니메이션이죠. 근데 일루미네이션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을 난 계속 볼 것 같아. 워낙 미니언즈에서 만족감이 크기도 했고 이번 영화 꽤 많이 놀라면서 봤어. 뭐에 놀랐냐면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그래픽인데 미니언즈 봤을 때도 느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은 텍스처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 일단 이 내용이 뭐냐면은 주토피아랑 비슷해. 각각 동물들이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내용이야. 그 와중에 극장에서 쇼를 연출하는 감독이 오디션을 열어. 그래서 거기서 1등하면 큰 상금을 주는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동물들이 오디션을 보러 오는. 그래서 가진 동물들이 다 나오는데 고릴라 가족이 있는데 깽단이야. 그래서 자기네 계획을 설명하면서 체스판처럼 그런 판을 만들어 놓고 모형 자동차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보여주는 동작이나 말판 바닥이랑 자동차 질감이랑 고릴라 손 질감이 진짜 고릴라 데려다 놓고 카메라로 촬영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이게 디테일한 거야. 그래서 헉소리 하면서 거기서 보고 또 하나 재밌던 게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밀어붙이는 영화거든. 그러다 보면은 나가수처럼 아는 노래를 얼마나 더 기교 있게 얼마나 더 강렬하게 부르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도 있는 영화였는데 이 영화에선 그거 반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반을 뭘로 가져가냐면은 사람이 라이브를 하면은 당연히 입이랑 소리랑 싱크가 맞을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거기서 표현되는 감정이라든지 그 감정을 동반한 몸짓들이 사람이 할 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 의인한 동물이 입을 맞추면서 몸동작을 하면서 그 감정을 노래한다는 거가 너무 여기서 잘 표현해놓은 거야. 그냥 일반 대사 칠 때도 진짜 사람이 대사하는 듯이 너무 구현을 잘해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봤어. 또 하나 놀랄만한 거는 나오는 성우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일단 주인공이 매튜 맥커너이, 리즈 위더스푼, 스칼렛 요한슨도 나오고
난 너무 깜짝 놀란 게 내가 사실 목소리를 잘 기억 못하니까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할리우드 배우들을 기용한 게 아니라 그냥 가수들을 썼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 다 보고 찾아보니까 그냥 배운 거야. 그래서 와 이거 뭐 할리우드 연기자들은 노래까지 완벽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노래가 창법이 그냥 뮤지컬스러운 그런 창법이 아니라 요즘에 나올 만한 그런 팝송까지 부르는데 물론 보정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정도 부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지 않나 우리나라에선. 복면가왕에 섭외하는 걸로. 괜찮겠네. 공각기동대 나오면서 스칼렛 요한슨. 네, 그 정도. 네. 저는 다음으로 루퍼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 루퍼. 네.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배경은 2044년인데 그 뒤로 30년 뒤에 타임머신이 발명돼요. 그러니까 2074년이죠. 그래서 2074년에서 암흑가의 조직이 30년 전의 과거로 자신들의 살해 대상을 보냅니다. 그래서 대신 처리해주기를 의탁을 하는 거죠. 그치. 그렇게 하면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30년 전에 사람들이 죽인 거고 여기는 아예 과거니까 살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주인공은 2044년의 시점에서 타임머신을 통해서 자신의 시대로 넘어오는 30년 뒤의 인간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받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30년 뒤의 미래로부터 지금으로 30년 뒤에 자기 자신이 넘어오면은 지체 없이 죽여야 돼. 왜? 그 시간축이 꼬이니까. 대신 소정의 금액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 일을 대행해주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을 루퍼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루퍼들은 미래의 자기 자신을 죽인 다음에 30년 동안 사는 거지. 30년 뒤에는 과거로 넘어와서 죽는 운명이 되는 거고. 근데 주인공이 조토끼인데 그치 조토끼. 조토끼가 30년 뒤에 자기 자신이 넘어온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실수로 못 죽여. 그리고 이 30년 뒤에 자신이 도망쳐버리는 거지. 그러면 둘 다 제거 대상이 되니까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노력을 하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브루스 윌리스가 30년 뒤에 조토끼로 나옵니다. 네. 근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타임머신 하면은 시간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인데 고작 시체 처리를 위해서 쓰는 거는 너무 허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치. 뭐 이걸 굳이 돈 주고서 과거의 인간들에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부터가 좀 어불성설이야. 이거 그냥 아무 시간대로 가서 버리고 와도 되는 거고 바닷속에 쳐놓고 와도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 이거 타임머신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 그치. 뭐 범죄를 일으킨다거나 핵무기를 손에 넣는다거나 뭐 시간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역사 자체를 아예 비틀어 버린다거나 정말 무궁무진하게 할 게 많은데 고작 시체 처리하는 거에 이 아이디어를 쓰는 게 빈곤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중심인물 그러니까 조토끼와 브루스 윌리스가 각각 맞는 30년 전의 자신과 30년 후의 자신의 대립이 뭐 그럴듯하게 어우러지더라고. 기민하게 서로 대응하면서 플롯이 진행되는데 그냥 뭐 스릴러 드라마로 보면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그거는 자유롭다니까 나중에 한번 볼 의향이 생겼네 지금. 재밌는 부분이라면은 그 시간 여행이라는 소재를 이 두 사람의 대결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조토끼가 새로운 정보를 얻었어. 그럼 이 정보는 브루스 윌리스에게도 기억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효식이가 지나다니다가 박근혜가 길에서 처맞고 있는 걸 봤어. 그럼 30년 뒤에 효식이 입장에서는 30년 전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었지 라고 그 순간에 입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토끼에게 가해지는 경험들이 브루스 윌리스에게도 정보로서 습득이 되는 그러면서 서로 그거를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지. 그런 식이 좀 재밌는 거지.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안다 뭐 이런 거네. 진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네. 대놓고. 나중에 한번 봐봐야겠네요. 저는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캡틴 판타스틱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네. 작년에 나온 건데 이거를 어떻게 보게 됐냐면은 피지아라고 홍찬넷에서 김치찌개라는 분이 맨날 글을 올리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2016년 올해 최고의 영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딱 봤는데 그냥 이거 캡틴 판타스틱 포스터만 딱 달랑이고 아무런 코멘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분 특징이 댓글을 달아도 아무 말 안 해주시잖아. 그래가지고 누가 이 영화가 왜 최고의 영화예요?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아무런 답이 없는 거야 그 밑에. 그래서 과연 무슨 영화길래 최고의 영화라고까지 할까 해서 딱 봤는데 변칙적이기도 하면서 재밌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글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주인공이 비고 몬텐슨이야. 이 사람이 한 가정의 아버지야. 근데 이 가족이 엄청나게 특이한 가족이야. 어떤 가족이냐면 미국에 사는데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문명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야. 이 가족의 목적. 그래서 어떤 삶을 사냐면은 숲속에 살아. 그리고 사냥을 통해서 끼니를 해결해. 그리고 애들은 학교에 보내질 않아. 그리고 그들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방식이 어떠냐면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어느 정도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는 거. 그래서 애들 연령층이 되게 다양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5명, 6명 있는데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고등교육, 중등교육 이런 거에 딱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지.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몇 개 나오는데 차를 타고 가족끼리 이동을 하다가 중학생쯤 된 딸이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해. 자기가 로리타라는 소설을 읽었다. 어떠냐? 라고 아빠가 물어보니까 흥미롭다 이래. 그러니까 아빠랑 가족들이 흥미롭다는 어설픈 감상을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말을 곱씹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 쭉 줄거리를 읊은 다음에 노인이 아동 성추행하는 게 이성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노인의 행위나 감정들이 공감을 가게 소설이 너무 잘 풀어놔서 자기는 감동을 받았대. 그래서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런 소설에 감동한 내 자신이 불쾌할 정도로 기분이 매우 이상한 좋은 작품이었다. 그러니까 가족이랑 아빠가 박수를 치는 거야. 잘 읽었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되게 독특한 에피소드잖아. 그리고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이런 가정교육을 벌이니까 친척들이 좋아하질 않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다 성인이 된 다음에 결혼은 어떻게 할까? 직장은 잡을 수 있을까? 얘네 교육은 제대로 하는 거냐고. 이게 뭐 다 불법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비고 몬텐슨이 어떻게 하냐면은 친척 아들이 2명 있어. 걔네도 한 중학생쯤 됐는데 너네 미국 권리장전에 뭔지 아냐고.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새로운 권총 장전법이냐고. 뭐 헛소리 하는 거 알아갖고. 초딩쯤 되는 자기 딸을 불러와. 그러더니 미국 권리장전이 뭔지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딸이 줄줄줄 외워. 몇 조 몇 항에 뭐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 그러니까 아빠가 그런 거 외운 거 말고 네 생각을 얘기해보라고. 미국 권리장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딸이 잠깐 생각하다가 뭐 이런 제도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공산당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척이 그만하라고 꺼지라고. 그러니까 대놓고 너네가 아무리 문명 이래봤자 내가 훨씬 더 교육 잘하고 이게 맞는 거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교육 방식을 해. 그래서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클라이밍까지 해. 가족들이 산악인 수준으로 하는데 중간에 아들 한 명이 정말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가 생기는데 안 도와줘. 무조건 안 도와주고 스스로 무조건 헤쳐나가고 교육 방법이 그런 거야. 이것만으로도 재미있는 소재거리가 되는데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서사가 그럼에도 가족끼리 사랑해야 한다. 뭐 그럼에도 가족이 주는 감동 이런 걸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 소재에 못 살렸다는 느낌이 들어. 영화 전체적인 면은 좀 아쉽지만 중간중간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다. 이런 느낌 때문에 나쁘지 않게 본 것 같아 이번 주에 대부분.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그들 각자 본 영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